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듣는 내내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수도 있는 오해와 후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손주에게 평생 외면당했다고 믿으며 살아온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기만 하고 명절에도 오지 않는 손주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 남긴 단 하나의 선물 속에 담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15년 동안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 앞에서 손주는 무너지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혹시 지금 소중한 사람과의 사이에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으신가요? 작은 일로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20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75세 박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5층이라 아래가 잘 보였죠. 아파트 입구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오늘은 올까, 혹시 오늘은 민수가 얼굴이라도 보러 올까 기대하며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8시가 되어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창문을 닫으셨죠. 오늘은 할머니의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이셨죠. 비록 손주는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 민수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온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떡을 샀고 과일도 샀습니다. 사과, 배, 귤. 민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과일들이었죠. 그리고 미역도 한 봉지 사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작은 상 위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려놓으셨습니다. 떡 한 접시, 과일 몇 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 할머니는 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현관문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혹시 벨이 울릴까 싶어서였죠. 상 한가운데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민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는 액자 속 민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민수, 이제 27이구나. 벌써 그렇게 컸네. 할미가 늙어서 이제 보기 싫은가 보다. 할미 얼굴이 주름투성이라서 민망한가 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할머니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며 촛불을 켜셨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혼자 먹을 케이크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대신 작은 양초 하나를 촛대에 꽂아 불을 붙이셨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내내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생일상을 차리고 혼자 생일 노래를 부르고 혼자 촛불을 끄는 이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생신이시라며요? 케이크라도 하나 사왔어요. 혼자 드시기 쓸쓸하실까 봐요. 할머니는 눈물을 재빨리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민수가 저녁에 올 거예요. 할머니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이웃들에게조차 손주가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박 아주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지 않는다는 걸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할머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민수 씨 오면 잘 드세요. 박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할머니는 다시 창가에 앉으셨습니다. 민수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셨죠.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상을 치우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잖아. 할미 생일쯤이야 까먹을 수도 있지 뭐.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민수가 까먹은 게 아니라는 걸요. 일부러 안 온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민수가 할머니를 찾지 않은 지는 정확히 5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를 마지막으로 민수는 할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기만 할 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수백 통이 넘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민수야, 할미 보고 싶구나. 민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민수야, 날씨가 추워졌네. 감기 조심해라. 민수야, 할미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렴.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짧은 답장이 전부였죠. 할머니는 그 짧은 답장만 받아도 기뻐하셨습니다. 적어도 읽기는 했구나. 적어도 살아는 있구나. 할머니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손주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외면하는 게 너무 속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민수한테 상처를 준 게 있나?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민수는 나 같은 늙은이가 필요 없나 보다. 젊은 사람들 세계가 있을 텐데 할미가 끼어들 자리는 없겠지. 4년째, 5년째가 되자 할머니는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하셨죠. 대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셨습니다. 민수가 건강하기를, 민수가 행복하기를,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민수가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비슷한 또래의 청년만 봐도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TV에서 젊은 남자 배우만 나와도 우리 민수는 잘 지내나 궁금했죠. 슈퍼에서 과자를 보면 민수가 좋아하던 과자가 생각났고 옷가게 앞을 지나가면 민수한테 사주고 싶은 옷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친구인 김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순덕아, 너 손주는 잘 지내니? 우리 손주는 지난주에 왔었는데 너네 민수는 언제 왔어?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도 자주 와. 지난달에도 왔었어. 바빠서 자주는 못 오지만 자주 전화해. 김할머니는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쓸쓸한 표정을 보니 차마 더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할머니는 왜 민수가 자신을 피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15년 전 그 일 때문이라는 걸요.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그날의 일 말입니다. 사실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둘 다 맞벌이였거든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죠. 그래서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시고, 할머니가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할머니가 숙제를 도와주시고, 할머니가 재워주셨죠. 민수에게 할머니는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한테 달려갔고, 밤에 잘 때도 할머니 옆에서 자고 싶어 했죠. 할머니도 민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날은 민수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로 하셨죠. 부모님은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할머니가 대신 데려가신 겁니다. 민수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놀이기구를 탔고 솜사탕도 먹고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탔습니다. 할머니는 놀이기구는 못 타셨지만 민수가 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죠. 오후쯤 되어서 민수는 작은 선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앞에 진열된 열쇠고리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 중에서 곰돌이가 그려진 기차표 모양의 열쇠고리가 있었습니다. 할미, 나 저거 갖고 싶어.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사주셨죠. 가격은 5,000원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손주가 갖고 싶어 하니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민수는 그 열쇠고리를 정말 아꼈습니다. 매일 손에 쥐고 다녔고 학교 가방에 매달고 다녔고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둘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이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줬죠. 너무 소중했거든요. 할미, 나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할미랑 간 놀이공원 기념이니까. 할미가 사준 선물이니까. 어린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너무 예뻐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래, 우리 민수. 할미도 너 평생 사랑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뒤에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차표 열쇠고리가 없어졌다는 거였죠. 학교에서 잃어버렸는지, 학원에서 잃어버렸는지, 길에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선물인데, 할머니랑의 추억인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고. 민수는 자책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당황하셨습니다. 민수를 진정시키며 함께 찾기 시작했죠.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가방도 뒤지고 옷주머니도 다 확인하고 침대 밑도 보고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도 안 주무시고 민수가 갔던 모든 곳을 다시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손전등 들고 돌아다니고 학원 앞길을 살피고 문방구 앞도 가보고 공원도 가봤습니다. 새벽 3시까지 찾아다니셨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셨죠.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아끼던 선물을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나가서 찾아보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나가서 찾아보셨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민수야,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좀 더 조심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할미. 내가 잃어버린 거니까.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일부러 버린 건 아닐까? 민수가 그 열쇠고리를 너무 아끼니까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몰래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할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그 열쇠고리는 집에 두고 학교 가는 게 어떻겠니?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때 민수는 싫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거 항상 가지고 다닐 거야. 그러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가 없어진 후 이상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할머니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도 그 열쇠고리를 찾기 위해 밤새 울며 돌아다니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민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할머니에게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티가 안 났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가면서 그 거리감은 점점 커졌죠. 중학생이 된 민수는 할머니와 대화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밥 먹겠습니다. 잘 자요. 이런 필수적인 말만 했죠.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민수는 아예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멀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할머니와 떨어지고 싶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반대하셨지만 민수 부모님이 허락했고 결국 민수는 나가게 되었죠. 할머니는 그날 혼자 우셨습니다. 민수 방을 정리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수가 왜 나를 피할까? 할머니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죠. 대학생이 된 민수는 가끔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3개월에 한 번, 그러다 1년에 한 번, 결국엔 아예 안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계속 연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점점 차갑고 짧아졌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민수가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으셨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혼자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이웃박 아주머니가 가끔 도와주셨지만 역시 가족이 그립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할머니의 75번째 생일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지러웠죠.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한참 숨을 고르셨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할머니는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이웃 박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바로 달려왔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 부를게요. 박 아주머니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죠.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오래 버티시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 기능이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가족분들 빨리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울면서 민수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회사에 있다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죠. 그리고 민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신데 많이 위독하시대. 빨리 와봐. 민수는 회사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끝나고 저녁에 갈게요. 민수야, 할머니가 정말 위독하시대.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엄마, 저 정말 중요한 회의예요. 이거 끝나고 바로 갈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회의는 핑계였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던 거죠. 5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할머니를 지금 와서 보는 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으며 가쁜 숨을 쉬고 계셨죠.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하시기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도 곧 올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바쁠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민수가 안 온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5년 동안 안 왔는데 지금 올 리가 없다는 걸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서랍 맨 아래 칸 열어보면 봉투 하나 있을 거예요. 민수 이름 써진 봉투요. 그거 민수한테 꼭 전해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수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할미가 평생 간직한 선물이에요. 그날 밤 9시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수를 기다리셨지만 민수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민수가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의가 끝나고 술을 마시다가 늦었고 다음 날 일어나서야 병원에 갔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죠. 영정사진 앞에는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는 것 같았죠. 이제 더 이상 할머니 생각 안 해도 되겠네. 미안한 마음 안 가져도 되겠네.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민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분들, 이웃들, 친척들, 모두 할머니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 중에서도 박 아주머니가 제일 많이 우셨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아니? 매일 창가에 앉아서 너 오기만 기다리셨어. 전화기만 울려도 혹시 민수가 아닐까 하고 달려가셨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몰랐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 집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와 민수 부모님이 함께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여전히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봉투에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마지막 부탁이셨단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용돈이라도 들어있나? 민수는 나중에 봐야지 하고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지금 열어봐.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준비하신 거야. 민수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민수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과 작은 지퍼백에 담긴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였죠. 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수에게.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할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할미가 너를 보지 못하고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너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할미 마음이 아프단다. 민수야, 할미가 이제 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잃어버렸던 곰돌이 기차표 열쇠고리 기억하니? 할미랑 놀이공원 갔을 때 산 그 선물 말이야. 내가 그걸 얼마나 아꼈는지 할미는 다 알아. 매일 손에 쥐고 다니고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던 거 말이야. 그걸 잃어버렸을 때 너 얼마나 울었는지 할미도 기억해. 할미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밤새 찾으러 다녔잖니. 학교도 가보고 학원 앞도 가보고 공원도 다 돌아다녔어. 새벽 3시까지 손전등 들고 찾아다녔단다. 근데 민수야, 할미는 그걸 절대 버리지 않았어. 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건 정말 오해야. 할미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걸 버리겠니? 할미도 그 열쇠고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그건 우리의 추억이었잖아. 사실은 말이야, 할미가 그걸 찾았단다. 내가 잃어버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다가 화단에서 발견했어.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더라고. 할미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자리에서 울었단다. 할미는 그걸 집에 가져와서 깨끗이 씻었어. 흙도 다 닦고 녹슨 부분도 닦고 그리고 너한테 돌려주려고 했어. 근데 민수야, 그때는 이미 내가 할미를 조금씩 멀리하고 있을 때였어. 할미는 알았어. 내가 할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아마 할미가 그 열쇠고리를 일부러 버렸다고 생각했겠지. 할미는 그걸 알면서도 차마 말을 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할미한테 직접 물어봐 주길 바랐거든. 민수야, 혹시 할미가 그거 버렸어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할미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었는데. 근데 너는 끝까지 묻지 않더구나. 그냥 혼자 오해하고 혼자 멀어져 갔어. 할미는 5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매일 창가에 앉아서 너 오기만 기다렸단다. 전화기만 울려도 혹시 민수가 아닐까 하고 달려갔어.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혹시 민수가 아닐까 하고 현관문을 열었지. 근데 민수야, 너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짧게만 보내고. 할미는 점점 외로워졌어. 그래도 이해했어.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할미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을 거야. 민수야, 할미가 내게 화낸 적 있니? 한 번도 없지? 할미는 너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오히려 할미가 부족해서 미안했어. 내가 할미를 사랑해준 그 시간들, 할미는 하나도 안 잊었단다.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민수야, 이제 할미가 그 열쇠고리를 너한테 돌려준다. 이건 내가 할미한테 준 선물이었어. 할미는 이걸 15년 동안 매일 보면서 너를 생각했어. 이게 할미한테는 제일 소중한 보물이었단다. 할미가 돌아가신 후에 너한테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민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다음 생일엔 꼭 먼저 축하해줘. 할미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할미 생일은 4월 15일이야. 잊지 말아줘. 그리고 민수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오해 없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자. 할미는 너를 항상 사랑했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미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볼게. 건강하게 잘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민수. 할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민수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민수는 지퍼백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곰돌이 기차표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열쇠고리. 색은 많이 바랬지만 곰돌이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15년 동안 매일 민수는 그걸 손에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안 나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제가 바보같이 혼자 착각하고 할머니를 피했어요. 5년 동안이나, 아니, 15년 동안이나 민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오히려 밤새 찾아다니시고 찾아서 간직하고 계셨는데, 민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매일 창가에 앉아서 오지도 않는 손주를 기다리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민수는 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중요하다고, 바쁘다고. 민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만 흘렸죠. 곰돌이 기차표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밥이라도 먹어야지. 엄마, 저는 최악의 손주였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문득 편지의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생일엔 꼭 먼저 축하해줘. 할미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할미 생일은 4월 15일이야. 민수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생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생신날 아침,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죠. 먼저 꽃집으로 갔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죠. 그리고 케이크 가게로 갔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민수는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작은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손주 민수가. 민수는 케이크와 꽃을 들고 할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걸어서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때도 가지 않았거든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죠. 산소 앞에 도착한 민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놓고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늦었지만 할머니 생신 축하드리러 왔어요. 민수는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5년 전 할머니가 혼자 부르셨던 것처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노래 중간중간 울음이 섞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민수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생에는 제가 할머니를 절대 오해하지 않을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곰돌이 기차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15년 동안 간직하셨던 그 선물. 민수는 그걸 산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시 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드렸던 선물이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할머니 곁에 영원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자주 올게요. 이제는 절대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사주시던 할머니, 밤에 무서우면 등을 토닥여 주시던 할머니, 학교 앞에서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기다리고 계시던 할머니, 민수가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할머니,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죠. 그런데 민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민수는 그날 이후 매주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근황을 말씀드렸죠.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할머니, 요즘 운동 시작했어요. 건강하게 살게요. 할머니,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민수는 할머니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민수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는 정장 안주머니에 곰돌이 기차표 열쇠고리를 넣고 다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계시는 것 같아서였죠. 피로연이 끝나고 신부와 함께 할머니 산소에 들렀습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던 모습이죠?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리고 할머니, 아이가 생기면 할머니 이름을 꼭 넣어줄게요. 할머니를 닮은 따뜻한 아이로 키울게요. 신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민수에게서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민수 오빠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 대신 오빠 곁에서 많이 사랑해 줄게요. 오빠가 할머니 생각하며 우는 날도 많았어요. 이제는 제가 옆에서 위로해 줄게요. 그날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와 함께 할머니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죠. 1년 뒤 민수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순아라고 지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순자를 넣은 거죠. 민수는 딸을 안고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할머니, 증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순아예요. 할머니 이름을 넣었어요. 이 아이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민수는 딸 순아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순아가 5살이 되었을 때 민수는 순아를 데리고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순아야, 여기 증조할머니 계신 곳이야. 인사드려. 순아는 작은 손을 모으고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순아예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머니가 순아를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손주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주를 생각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했던 작은 선물 하나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으신가요? 혹시 작은 일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처럼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한마디만 설명했어도 15년의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편지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해는 풀 수 있지만 시간은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